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의 일대기를 쫙 한번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큰 뉴스, 어제도 큰 뉴스, 바로 공매도 뉴스 오늘 다뤄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박대기 기자님, 공매도의 개념 아직도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매도를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지 매도를 하는데 그쵸, 주식 공매도는 없이 주식 없이 매도를 한다 해서 공매도라고 불리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김기화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슬픈 일이네요. 그래서 김기화주를 가지고 있는 김기화님께 이제 100주를 가지고 계신데 김기화님은 네. 제가 100주를 빌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팔아요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이 주가 원래 주당 1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5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원했던 가격이 되면은 그때 그 100주를 5만 원에 사서 돌려준 그 100주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고 제가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큰 뉴스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공매도 전문가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현금으로 팔고 주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무차입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뭐길래 이건 또 문제냐, 왜 불법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무차입 공매도? 안 빌리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안 빌리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변제 나중에 이제 사서 그 되갚아줄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가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완전 혼란 그 자체예요. 확 올랐다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이드카가 위아래로 한 번씩 연일 발동되는 거는 제가 뭐 모든 주식시장 역사를 본 적은 없지만 흔치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서 사이드카가 여러 번 이제 일시 거래 정지, 그러니까 이거죠. 진정해, 워워 이제 이런 거가 다 하루하루로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는 이게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알 수 없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 조금 금융당국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이거를 결정을 했다 이런 비판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숏커버링 때문에 그 주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숏이라고 부르는데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을 숏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되니까 이거를 일단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돌려주다 보니까 주식을 돌려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제 외국인들이 많이 주식을 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숏커버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대부분의 숏커버링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은 좀 더 이제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오른 만큼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좀 약간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뭔가 더 선진화될 것인지 더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늘어날 것인지 외국인들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금지를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과 불신이 있어요. 6월까지. 예,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니까 8개월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금지를 한 게 딱 3번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이거는 주가가 엄청나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2008년에는 8개월. 그리고 2011년에는 3개월, 그리고 2020년에는 6개월을 공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인가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했죠. 예, 그때는 우리나라 말고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들이 꽤 있었어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공매도 금지 안 하고 계속 갔지만은 주요국들 중에도 하니까 공매도 금지하지, 이해가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이해를 했거든요. 서로 자기들도 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 터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8개월이나 지금 잡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8개월 최장했던데 지금 8개월씩이나 이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금지를 하는 것과 이거를 개선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개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기울어준 운동장,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아예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자. 영구히 폐지하자. 이거는 외국인들의 놀이터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주가가 더 오르는데 발목을 잡으니까 폐지하자라는 강경파가 있고요. 온건파는 뭐냐면은 폐지를 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그럼 우리 시장 자체가 오히려 평가절하되고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니까 유지는 하되, 지금 외국인들이 맘대로 와가지고 그리고 개인하고의 이 차별점을 이제 해소하자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증거금이 있잖아요. 돈을 맡겨야 돼요. 근데 외국하고 기관은 105%.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어치 빌리면은 10만 5천 원만 맡기면 되는데 개인은 120만 원, 그러니까 아니야 12만 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제 차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때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하는데 이거를 협의하면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빠질 때까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거는 완전 차별이다. 이것도 그럼 맞춰달라.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매도를 금지해야지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예고를 하면 돼. 우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개미들이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이를테면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금 그 국감 자료를 보면은 174건의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는데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예 영업 정지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건데 이게 그러면 공매도를 중지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중지하는 거하고 제도 개선하는 거하고는 잘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뜬금없다. 네. 그리고 시장에 너무 많은 충격을 준다.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방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박대 기자님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그 홍콩에 있는 네. 뭐 후배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왜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좋아하느냐면은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가가 이제 오를 때도 투자가 되지만 내릴 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 중에서 상당수는 한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양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양방 매도가 가능하도록 공매도를 풀어놓고 있는 것인데 한쪽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첫째 그 투자할 수 있는 폭이 최소한 50%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네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가격인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게 그 오를 거라 생각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서 파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그 적정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주식이 거품이 있다라는 의심이 들면 사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럼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공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준일 대표님께서 그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주로 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놀이터 아니었나 이런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를 보면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MSCI 지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 뭐 이건 건데 쉽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만든 지수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지수들이 수치도 기준점도 다르고 이게 뭐 수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합할 수 있게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한 게 이제 MSCI예요. 여기에는 이제 4개 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독립 시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흥 시장이에요. 근데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선진 시장은 23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일본, 뭐 홍콩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는 G8, G7 이 정도 경제 규모인데 왜 우리가 23등, 24등이야 우리가? 왜 안 이것도 껴줘? 못해? 신흥 시장은 이제 한국, 중국,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도 이런 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우리 MSCI 들어가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MSCI의 모건 스탠리가 가장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 스탠스를 잡아라. 이거를 유지를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선진국 신흥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데 이미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외신이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뭐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논리 때문에 공매도 금지 안 한다라고 본인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바뀐다? 송원석 의원이 딱 문자 보냈잖아요. 예. 김포다, 뭐 공매도다. 이거 딱 포착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열리자마자 야 증시 부양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돈이 막 때로 몰려가니까 막 그 사이드카 걸리고 다시 떨어져서 사이드카 걸리고 이러면 이 난리법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제 좀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매도 금지 문제는 세계적 흐름도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네. 공매도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가 워낙 만연해 있고 네. 처벌도 약했고 사실은 그리고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걸 알아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받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많이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앞으로 이제 잘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이 공매도를 아예 전면 금지하자 이런 거는 좀 약간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공매도라는 것이 거품이 낀 주식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오른 주식. 예.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아시죠? 수소차. 예. 수소 트럭 회사였는데 그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트럭 개발했다면서 영상을 내놨었는데 수소 트럭이 막 굴러가요. 거대한 수소 트럭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제2의 테슬라. 주가가 뭐 제2 테슬라. 사실 니콜라가 테슬라 이름이에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아저씨 이름인데.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주식이 수십 배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기울어진 땅에서 트럭을 이제 중립기어를 그러니까 트럭이 슬슬 내려가는 걸. 중력의 힘으로 가는 차. 예, 그런 걸 이제 해서 결국은 주가가 1달러로 떨어지는 그런 빌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공매도 투자 회사에서 밝혀낸 거예요.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자기들이 와서 이거 수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영상을 어디서 찍었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기울어진 땅이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내 가지고 자기들은 공매도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제 하나그룹에서도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니콜라 회사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면서 큰 피해가 있었을 텐데 비교적 초기에 그걸 밝혀냄으로써 그런 이제 피해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이제 표현도 기사에 등장하던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선거가 아니면은 총선용이 진짜로?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당국도 주장하고 있고 뭐 여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은 선거가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할 일은 그거예요. 저는 처벌 규정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징역 1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형사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문제. 금융당국이 형사 고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미국처럼 한 20년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한 규정을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국회가 할 일이고 전산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좀 난색을 표했는데 또 전산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갑자기 그래서 전산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에 이렇게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KBS 박대기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지면서 출근길 곳곳으로 고장난 차, 또 사고의 영향 크게 받고 있습니다.